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 프리장에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전일 FOMC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드려보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음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 TQQQ는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지, 마지막으로 하락을 멈출 포인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브리핑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반응은 크게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입니다. 월가의 이야기대로 75bp가 인상되었죠. 일단 인상 근거 첫 번째, 예상보다 너무 높았던 5월 물가, 그리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 상승, 실업률이 상승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다소 애매했던 파월의 변명이 있었는데요. 먼저 5월 FOMC 이후 연준의 신뢰에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75bp에 대해 선긋기였습니다. 지난 FOMC에서는 이번 달 50bp 인상 가이던스를 줬었는데 75bp 인상을 한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파월은 물가가 안정될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5월 파월의 발언은 실수였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자신감이 줄어든 연준, 연착륙에는 행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물가 안정과 강한 고용 시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쟁의 여파는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준의 화법대로 적어보면 공급 회복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즉 공급 회복이라는 행운이 연착륙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행운은 공급 회복, 더 많은 희생은 경기 침체입니다. 공산 진영에 의한 공급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저께 반등이 나왔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유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가가 잡히지 않는 주식시장 반등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따라서 유가 하락 여부가 곧 주식시장의 회복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연 유가가 쉽게 잡힐까요? 여기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경제 의존도 높이나 시진핑 푸틴 전략 공조 확인이라는 뉴스입니다. 쉽게 요약드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0일 극동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흐르는 강을 잇는 1km 길이의 2차선 너비의 다리를 개통했다는 데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개통 첫날 러시아는 콩기름과 목재를 실은 차량 8대를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에서도 자동차 타이어와 전기제품 부품 등을 실은 화물차 8대가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항상 의식했고 우려해왔는데요. 말 그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상황이고,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액션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는 전쟁 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동안 에너지 수출로 125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죠. 전 세계 1위의 밀 수출국,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시간은 러시아 편이고 오히려 푸틴은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장기화될 확률이 높고요. 러시아의 무기, 유가, 이 가격이 잡혀야 주식시장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TQQQ 월봉입니다. 1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프리장에서 23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간단한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하늘 색깔 선 보이시죠? 바로 월봉 51선입니다. 2016년부터 월봉 51선 전략은 닿은 후에 반등을 이어나갔을 경우 다시 강세장 같은 주가 상승을 이어나갔던 이동평균선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이나 닿았고 실제 반등이 일어나서 회복 그리고 강한 상승을 이어나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선을 이탈해 버렸죠. 이탈하고 나서 또 강력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강한 지지 밴드는 23.7달러에서 25.6달러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구간을 지키고 반등하는 것입니다. 반등한 다음에 51선 위로 올라타는 것인데요.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15.3달러에서 17달러, 여기서 2차 매수를 노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TQQQ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주가를 잘 관찰해 본 다음에 또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여기서는 2차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겠죠.
핵심 포인트는 51선 수복입니다. 즉 잃은 것을 되찾는 것이죠. 보수적으로 대응하신다면 51선을 회복한 다음 매수 전략을 권유드리고요.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 평균 단가를 낮춰가고자 하신다면 혹은 신규 진입을 노려보신다면 15.3달러에서 17달러의 가격대 관찰을 권유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선물옵션 마감이 있는데요. 꽤나 많이 흔들 것으로 추측됩니다. 섣부르게 대응하시기보다 시장을 조금 관찰하신 다음에 천천히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월가 영웅, 투자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항상 좋은 성적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워렌 버핏은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시장에 졌고요. 피터 린치의 경우 16년간 단 7번만 S&P 500을 이겼습니다. 물론 44%나 잃은 해도 있습니다만 상승장대는 엄청난 수익률로 모든 것을 상쇄시켰지요. 즉 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내립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늘 시장을 이기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하게 시장을 관찰했을 테고 일관성 있는 본인의 원칙 그리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복리라는 마법을 시연하여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가진 것과 함께 지금의 위치에서 묵묵히 행하다 보면 시장은 어느새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110%의 수익이 나는 해, 200%의 수익이 나는 해가 오실 겁니다. 늘 그렇듯 시장을 관찰하며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양질의 자료들을 제작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자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